내가 클래식 피지컬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뭐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이 길이 아닌가? 오늘자로 이제 공복으로 111에서 112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와, 그럼 약 아니, 12kg 네. 정도를 더 감량을 해야 되는데 로건과 이제 맥그레거 같은 경우도 좋은데 네. 그래도 여기는 좀 비벼볼 수 있지 아, 않을까. LG 예전에 재훈이가 첫 올림피아 갔다 와서 15등인가요? 네. 그때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땠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형 저 해볼만 한데요?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오, 그래도 시합 날 체중이 그래도 그 체중 제한보다 더 밑이었어요. 보는데 점점 뭔가 가시같이 무슨 너무 말라가는 거예요. 일단 몸은 한 102에서 103에서 이미 나왔어요.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에이블짐 프리미엄 월 구독제 댓글 이벤트 언급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팟캐스트마다 프리미엄 월 구독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에이블짐을 사용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잘 작성하신 두 분을 선정해서 프리미엄 월 구독제를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댓글 이벤트 참여하시고 에이블짐 전 지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월 구독제 이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출을 통해서 에이블짐 월 구독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47 오늘의 게스트 IFBB 프로 방지훈 선수입니다. 방지훈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FBB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1월 21일이고 아놀드 클래식이 지금 시점으로 한 5주 정도, 6주 정도, 네, 약 6주 네, 정도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합 체중은 일단 99, 네. 개체 체중이 99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지금 체중과의 전쟁 중인데 지금 오늘자로 이제 공복으로 111에서 112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와, 그럼 약 12kg 정도를 더 감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보통 시합 6주 전에 이렇게 좀 체중이 이 정도 나가는 이번에 올림피아 때랑 비교를 하면은 네, 지금 조금 더 나가는 상태인데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이 발표가 네. 생각보다 너무 늦게, 발표가 돼가지고 한 네. 11주 남았을 때 발표가 나서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관리는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발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놀드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네. 발표가 그래도 나는 순간부터 이제 그래도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정확히 시합 몇 주 전에 좀 발표가 났나요? 원래 제가 그래도 아놀드를 이제 제가 프로 데뷔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지원은 했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이 처음 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13에서 12, 13, 14주 뭐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발표 그래도 3개월은 좀 주고서는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와, 그러면은 까딱하면은 이런 경우들도 많았겠네요. 그냥 아놀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시합을 너무 이제 뭐 그냥 탈락이 된다던가 그 지원이 뭐 그런 경우들 있다가 선수들이 좀 아쉽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겠네요. 방준 선수 말고도 또 많은 선수들이 지원을 했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놀드 클래식을 뛰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그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네. 아마 프로 되기 전일 거예요. 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권영주 선수랑 네. 최준 선수님 나오셨을 때 아놀드 무대를 그때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당시 이제 동료들이랑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뒤에 이제 아놀드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일단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다 알고 있고 뭐 이제 무대 뒤에 보면 이제 그 동상이 딱 서 있고 일단 그런 무대 자체도 당연히 선수라면 한번 좀 쪄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당시 이제 올림피아라는 무대를 제가 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래도 일단 초청을 받는 대회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은 해서 혹시나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첨이 돼서 선택이 되는지 모르고 뭐 로또처럼 진짜 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제가 항상 뭐 유튜브나 음. 인스타를 보던 그런 정상급 선수랑 아, 한번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같은 무대에 서서. 올림피아랑 네. 다른 게 막 60명이 한꺼번에 시합을 뛰는 게 아닌 네네 한 맞습니다. 10명 안팎으로 또 뛰니까 네네. 또 그런 탑 랭커 선수들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은 계속 하면서 계속 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 또 우연하게 네. 또 발탁이 돼서 네. 그 올림피아 이후의 아놀드 클래식, 이게 사실은 올림피아가 보통 10월, 그다음에 아놀드 클래식이 3월이니까 네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합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거잖아요. 올림피아를 네, 뛰는 맞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방지훈 선수가 이제 아놀드 클래식 되고 나서 올림피아 이후에 물론 휴식 기간을 거치겠지만 얼마 안 있는 휴식 뒤에 또 시합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뭐 그런 힘듦은 없었는지. 일단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또 준비를 해야 되네. 네. 다시 체중이 다시 많이 복귀되고 네. 또 십몇 킬로를 또 감량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은 있었는데 네. 항상 이제 뭐 아마추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합을 좀 길게 준비하고 좀 저도 약간 마라톤 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막 엄청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심정까지는 아니었어서 지난번에 네. 예전에도 뭐 긴 시즌에 대한 경험이 또 있으니까 네네. 부담은 그 올림피아 이전으로 좀 얘기를 돌아가고 싶은데 올림피아 이전에 두 개의 게스트 포징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두 번의 게스트 포징이 있었고 첫 번째 게스트 포징이 한 시합 올림피아 한 5주 전이었네? 3주 전이었나? 5주 처음이 5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5주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가 한 100kg 초반대로 그때도 107, 108 107, 정도. 108이었나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이게 클래식 피지크에 나갈 수 있냐 할 정도로 저도 진짜 직접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이 골격이랑 이런 사이즈 볼륨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방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다이어트 상태가 좋았거든요.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체중을 줄여나가면서 그런 볼륨감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번 올림피아 또 무대에서는 굉장히 컨디셔닝이 제가 여태까지 본 방지훈 선수의 모습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퍼레이션의 강도는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볼륨은 네, 조금 맞습니다.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과정 동안 그 압박이나 그 체중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어느 정도 체중에서 본인의 베스트였는지도 궁금하고 그 베스트를 맞춘 상태에서 어떻게 체중을 줄여 나가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잠시만. 계속 저도 이제 코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항상 계속 불안했거든요. 네, 이게 과연 내가 계측을 할 수 있을까? 맞출 음. 수 있을까? 그래서 매번 코치한테 체중이 안 내려간다. 나 진짜 너무 음. 이거 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네, 좀 계속 이렇게 얘기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코치인 이제 뭐 워너비 쪽 네. 영준 코치나 지금 뉴트리션하고 네. 있는 성환이 같은 경우가 이제 걱정 마라. 걱정 말고 무조건 서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이런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많이 줬었고 네. 일단 몸은 한 102에서 103에서 이미 나왔어요. 본인의 베스트라는 그 느낌이. 네,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볼륨감이라든지 네. 그게 유지가 되면서 세퍼는 계속 음. 더 깊어지고 네, 그런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네, 아마 첫 이제 그때 당시에 네. 호이 형님이랑 이제 저희 그 드래곤 슬레이어에서 봤을 때. 거기 포징룸에서 봤을 때 그때가 아마 103, 104 그 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유지해서 잘 해서 이제 계층만 통과하고 네, 로딩을 조금 잘 해서 네. 한 똑같이 한 103, 102로 나가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차가 이제 적응이 좀 되고 그러고 네. 나서부터 갑자기 체중이 훅훅 빠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수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잠을 잘 못 자다가 네. 미국 가서는 솔직히 운동하고 밥 먹고 잠만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자고 이러니까 확실히 이게 체중이 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측을
그 99에 딱 맞춰서 다 하고 네. 잘 채워서 올라가자였는데 네. 계측하는 날 95까지 빠졌거든요. 와. 네, 그래서 너무 날려먹은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좀 로딩을 좀 세게 걸자. 네, 그래서 세게 걸 목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첫 로딩을 그냥 좀 고칼로리 뭐 피자를 한두 판 때려 넣자. 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신장이 한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코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컨디셔닝을 또 놓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한두 판 먹을 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판단 미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코치가 이제 피자를 한 3조각만 먹자. 네, 처음에 그냥. 약간 보수적으로 했군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먹으면 좀 그래도 포만감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배고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체중이 계속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탄 작업을 하러 가는데 이제 탄 작업하면서 이제 그 탄 발라주시는 이제 그 여자분에게 이제 탄 바르고 나서 좀 영상 좀 찍어달라. 네네네. 그걸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로딩을 이틀을 했으니까 네. 보는데 점점 뭔가 가시같이 무슨 너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코치한테 이제 어필을 해서 이거 더 뭔가 너무 말라간다. 그래서 네. 마지막 이제 그 시합 전 로딩은 네. 마지막 식사를 그냥 한식집 가가지고 예. 그 갈비랑 네. 막 그냥 막 뭐 밥도 한 5공기 네. 막 먹고 갈비도 한 계속 시켜 먹었거든요. 배 터질 때까지. 그냥 뭐 일반 그 양념 네. 다른 예. 그냥 다 때려 넣고 네.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고 들어갈 때까지. 네네. 그나마 그래서 그게 마지막 식사가 그나마 좀 로딩이 좀 잘 돼서 그래도 시합 날 체중이 그래도 그 체중 제한보다 더 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합 뛰러 나갈 때 체중 쟀을 때가 99.1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103, 104로 나가는 그런 플랜은? 네, 플랜보다는 더 다운돼서 갔기 때문에 그런 볼륨감이 확실히 다 꺼졌던 네. 그런 것 아니, 근데 같아요. 볼륨감이 막 완전히 꺼졌다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기 직전까지는 작전이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몸이 괜찮았어요. 몸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60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 사이에서 한 그 15등에서 20등 사이인 썰드 콜아웃에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몬스터짐 때도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 몬스터짐 때는 지금 올림피아 때보다는 좀 더 빵빵한 느낌이지만 아, 네, 지금 맞습니다. 올림피아에서 보였던 그런 칼날 같은 이런 데피니션까지는 없었거든요. 음. 예. 그때 몬스터짐에 비교해서 이번에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좀 근육량이 붙은 것도 한몫이 한 건가요? 네, 확실히 근육량은 조금 붙은 것 같고 네. 그때보다 확실히 다이어트 상태도 네. 올림피아 때 훨씬 더 훨씬 네, 좋았어요. 예. 좋았던 거는 저도 좀 느끼고 있고 음. 근데 그 뒤 백스테이지에서 펌핑할 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로딩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팟캐스트 나오신 선수분들도 아마 얘기를 하셨겠지만 네. 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진짜 컨디션이 너무 예. 좋고 뭔가 뒤에서 펌핑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내 네네네. 근육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다 느껴지고 네. 그 부풀어 오른 느낌이 진짜 딱 오거든요. 네. 그날 딱 베스트가 맞았을 때. 네. 근데 올림피아 때는 이제 뒤에서 이제 뭐 기구로 막 펌핑을 하고 막 덤벨을 써도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몬스터짐 때는 그런 느낌이 맞나요? 네, 몬스터짐 때는 뭐 오. 가슴도 특히 제가 좀 많이 좀 플랫해 보였던 부위가 이제 올림피아 때 이제 뭐 가슴 쪽 네. 맞아요. 좀 플랫한 느낌이 좀 예.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게 밀어도 가슴 그 수축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빵빵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시간상이나 네, 그 네, 네. 이전의 플랜 때문에 좀 아쉽게 됐구나. 네, 그래서 네.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네. 그래서 다음 시합 준비할 때는 네. 좀 그런 오류를 조금 잘 잡아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올림피아를 좀 구경하러 음. 가는 입장으로도 간 적이 있지만 네네. 이번에는 시합을 뛰는 선수 입장으로 갔잖아요. 네, 네.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그 올림피아를 하는 해당 주에 뭐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 있잖아요. 뭐 개최를 한다든가 선수 미팅이 있고 또 이제 팬 미팅도 있고 한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로서 이제 직접 갔을 때는. 그래서 당연히 뭐 믿기지는 않았었고, 네. 되게 근데 행복해 보였어요. 네, 너무 제가 항상 음, 일단 뭐 시합을 올림피아를 나간다는 이제 그런 목적보다는 네. 제가 항상 마음속에 항상 품어왔던 거는 이제 범스테드를 이제 무대에서 같이 보고 네.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지금 무대에서 시합을 음, 같이 경쟁을 하고 있구나. 네. 요거가 가장 큰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네. 너무 그때 너무 행복했고 네. 이제 확실히 시합 뛸 때 어느 정도 뭐 긴장이 되고 네. 뭐 이러는데 너무 그냥 뭔가 진짜 축제 온 페스티벌 같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합을 뛰러 온 선수의 입장인데도 이제 팬으로서 온 느낌도 같이. 네네 그래서 네. 원래 백스테이지에서 뭐 조금 얼어 있어서 약간 네. 긴장하니까 주로 몬짐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옆에 이제 재훈이랑 같이 네.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누워 있는데 너무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계속 그냥 신나서 그냥 이러고 고개 흔들면서 음, 재훈이랑 막 사진도 찍고 네. 그냥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네. 네. 백스테이지에 있으면서 좀 약간 선수들 의식 좀 했나요? 같이 경쟁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래도 그 주요 선수들은 계속 네. 보긴 봤죠. 뭘 할까? 이 아. 사람들은 시합 올라가기 전에 뭘 할까? 근데 그 부분을 팬들이 엄청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음, 예를 들어 정말 탑5 뭐 시범, 라몬, 뭐 브리온, 우르스, 뭐 마이크 서머펠트 이런 선수들은 백스테이지에서 무엇을 합니까? 일단은 제가 가장 계속 봤던 건 당연히 범세들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 개최 때도 사진 찍으셨죠? 네네네. 결국, 예.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거의 근데 그 한일 멤버들랑 거의 붙어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화장실을. 네. 그래서 이제 뭐 속된 말로 뭐 무슨 작업이 있나? 네. 그랬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한 약간 대변을 보고 오는 것 같이 조금 오래 좀 걸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오래 있다 나오는지도 좀 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팬이네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음. 뭐 범세든 그랬었고 네. 얼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머리를 또 노랗게 또 염색을 하고 드래곤볼 머리에. 약간 연예인 자기가 연예인 것 마냥 약간 좀 걷는 것도 약간 조금 막 이러 예. 그래서 그런 정상급 선수들도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따로 없더라고요. 뭐 펌핑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러죠. 제일 많이 봤던 선수가 얼스가 제일 좀 펌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로 대부분이 펌핑은 많이 안 하고 네. 주로 포징으로 좀 어. 많이 뒤에서 계속 포징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올림피아를 보면서 조금 이거 번외 얘기인데 라몬이 땀이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선수들이라면은 물론 올림피아 스테이지에 있는 60명의 선수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선수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 탑 레벨의 선수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방지훈 선수도 지난 시합들을 쭉 경험해봤을 때 뭐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방지훈 선수의 이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그런 중요한 시합에서 이렇게 땀이 터지는 사태는 어떤 일의 원인이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원인인지.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림피아 네. 선수들 중에서 그 심지어 덥지도 않았거든요 거기. 네. 네. 뭐 거의 원래 뭐 지방을 뭐 못 빼서 그럴 일은 절대 아닐 그렇죠. 테고 그건 아니었죠. 절대 아니고 뭐 무슨 수분 들어가는 뭐 타이밍이라든지 네. 뭐 로딩에 대한 실패라든지 뭐 그런 원인이 아닐까 저는 싶은데 네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라몬의 그 무대 당황한 올라갔다 본인도 되게 내려와서 당황해가지고. 예. 내려온 모습도 봤나요 그 무대에서? 왔는데 그냥 거의 뭐 약간 하늘이 무너진 것 마냥 약간 표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예. 네. 그 땀이 처음에 그 개인 포징 한 명씩 할 때는 그때까지는 막 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비교 심사하는데 막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아예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금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좀 하셨지만 어쨌든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거예요. 썰드 코라웃에서 중앙 좌측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좀 결과에 만족하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당연히 뭐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당연히 더 올라가고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호명됐을 때 이제 서드콜 때 처음으로 그래도 불렸어가지고 네네네. 아 조금만 더 이 볼륨감 잡았으면 그래도 네. 세컨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음. 요런 이제 내려와서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첫 무대치고는 또 잘했다라고 하기도 좀 저한테 너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계속 보여야겠다. 근데 예전에 재훈이가 첫 올림피아 갔다 와서 15등인가요? 딱. 네 네. 그때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땠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형 저 해볼만 한데요?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오. 아, 그래서 이게 벌게만 느껴졌던 네 그래서 올림피아가. 그 정도야? 저는 뭐 시합을 뛰어보지 못했으니까. 아. 근데 이번에 가서 뛰어보니까 재훈이 말이 좀 그래도 어떤 말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진짜 좋은 선수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올림피아 선수라 그래서 당연히 뭐 시범 이런 선수들이랑은 당연히 좀 뭐 네.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네. 제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오.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모든 이제 올림피아를 생각하시는 모든 종목들의 선수들이 네. 좀 희망을 좀 바라보시고 네. 열심히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순위권까지도 음. 그걸 보여주는 게 일단 재훈이가 있고 네네. 다른 뭐 종목당 뭐 모든 선수들이 있으시지만 다른 지금 준비하시는 선수분들도 충분히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막상 그 멀게만 느껴졌던 올림피아 부딪혀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 60명의 선수들 전부 다 프로쇼 우승하고 온 선수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전 서드코어한 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방지훈 선수가 항상 그 개체와의 싸움 때문에 이 네네. 볼륨감과 컨디셔닝의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이 진짜 완전히 다 맞아 떨어진다면은 사고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놀드 클래식. 예.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면은 60명의 선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라인업을 봤을 때 방지훈 선수보다 대부분 다 좋은 순위를 받은 적이 있는 탑 랭커들 선수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얘기를 하자면은 마이크 서머펠드, 뭐 웨슬리 비셔스, 마이클 다볼, 로건 프랭클린, 맷 그레고 네. 뭐 이런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은 10위권 선수들도 있고 예, 또 탑 클래스 선수들도 있는데 좀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예, 네네. 이번 아놀드 클래식은 좀 올림피아보다 좀 어떤 다른 마음가짐인지. 마음가짐은 오히려 올림피아 때보다 네. 조금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부담감이. 부담감은 올림피아 때보다 없고 네. 일단은 그 12명의 처음에 그 라인업에 뽑힌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네.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네. 뭐 개인적인 지금 목표는 당연히 높게 잡을수록 좋다 해서 네. 또 너무 이런 말 먼저 하면은 또 이제 이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퍼스트 콜아웃에 최대한 들어가는 음. 걸 저는 목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좀 심술궂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뭐 마이클 다볼, 웨슬리 비셔스, 마이크 서머필드 이 세 명의 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계속해서 탑 10에 들고 뭐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그 굳건한 라인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아래 이제 로건이나 맥그레고 방지훈 선수보다 올림피아에선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까지 조금 타겟하는 목표가 마음적으로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요새 그 맥그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대릭이랑 네, 운동을 좀 대릭이랑 하잖아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힘도 엄청 좋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 특색 있는 몸이라기보다는 좀 자연미가 진짜 엄청 맞아요. 좋고 네. 강도가 좀 좋은 네. 이제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맥그레고와 로건 프랭클린 지금 그 두 선수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탑3
불려지는 지금 그 세 명은 네. 일단 보지도 않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예. 뭐 음. 제 기준에서는 좀 그래도 넘사다 보니까 예. 지금 계속 피드에 올라오는 사진들만 봐도 이거는 제가 지금 얘가 이거 보고 신경 쓸 게 아니다. 어. 그래서 뭐 이 로건과 이제 맥그레거. 맥그레거 같은 경우도 좋은데 네. 그래도 여기는 좀 비벼볼 수 있지 아 않을까라는 현실 생각을 가능 해서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이제 몸이 표현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그 둘의 피드를 보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좀 과거의 얘기로 들어가서 2023년 몬스터짐에서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거기서 시즌 오프가 되고 뭐 올림피아를 준비할 것이라 좀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 뭐 추후에 북미 시합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 프로의 강행군을 또 네. 예,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결심하게 된 좀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원래 음. 몬짐을 뛸 생각이 없었어요. 아 원래는. 원래가 네. 뭔짐이 예. 원래는 몬짐을 네. 계획이 없었고 제가 그래도 이제 프로 카드를 따고 이후로 해외 시합을 꼭 진짜 뛰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게 그 당시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네, 로건이 우승했나요 그때? 네 맞습니다. 예. 네, 로건이 우승했던 그 하와이 프로 거기랑 대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어렴풋이 뭐 듣기에 이제 하와이 프로 같은 경우는 그 션레이가 아마 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기 별로 좀 별로다. 네. 약간 그런 소리를 들어서 예. 뭔가 계속 원래는 그런 거를 잘 신경 안 쓰고 그냥 준비하는데 진짜 뭔가- 주목받지 않는 시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괜히 나갔다가 음. 뭔가 감이 안 좋아서 예. 그냥 최소화하고 좀 더 앞에 있는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몬짐을 그냥 뛰자. 그래서 네. 코치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몬짐에서 좋은 성적 받고 그래도 제의 목적은 해외 시합을 나가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몬짐 때 우승했을 때 너무 또 기분도 좋고 제가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성적이 뭐 좋지는 예. 않았다 보니까 네. 컨디셔닝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래서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네. 이제 오랜만에 간만에 이제 또 우승이라는 걸 하고 네.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네. 많이 받았죠. 그 어떻게 보면 뻥이 차서 네. 이거 이 도파민으로 계속 밀고 나가자. 네. 네. 원래 그 당시에 같이 저의 훈련을 좀 도와주던 여비 형도 그렇고 네. 코치들도 그렇고 오프하고 네. 네. 아, 원래는 만류를 했었군요. 네, 예. 다 만류를 했었는데 제가 뛰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몬짐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응원을 해주러 와주신 뭐 저희 회사 식구들이나 네. 네. 그런 분들이랑 그래도 음. 마지막 저녁 식사 먹고 네. 내일부터 또 그냥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저 이제 다들 오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속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안 먹고 네. 네, 그냥 조금만 먹었거든요. 일부러 아. 마음 속에서는 계속 나는 대만까지 떼야지. 약간 이 생각이 그거를 있었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좀 혼자 네, 몰래 처음에는 처음에 준비를.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많이 놀랐겠네요. 네. 주변 근데 사람들. 이제 네. 코치들이랑 여비 형이 봤을 때는 이제 뭐 물잔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너 상태는 이제 이 물이 넘칠 것 같다. 지금 피로도 같은 게. 예. 근데 처음엔 저는 항상 뭐 시합을 뛸 때 뭐 여러 개도 뛰어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상은 괜찮은데 고통에 둔감하신. 예. 괜찮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차피 결국에 버티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펌핑감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제 느꼈나요? 시합이 네. 다가오면서.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다이어트 상태는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잘 그래도 준비하다가 로딩 걸면 네. 잘 되겠지. 음. 라는 요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계측하러 딱 도착했을 때도 네. 체중이 일단 맞았으니까 네.
너무 마음은 편했어요. 음. 근데 이제 어 로딩을 걸기 시작하면서 예. 그 몬짐대와 같은 그런 뭔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안 나고 아. 오히려 뭔가 그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봤을 때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거만 보고 그냥 계속. 네. 시즌이 길어지면서 스킨은 엄청 얇아졌군요. 더. 네네네. 예. 그래서 어 괜찮겠네 그래도. 예. 그래서 그 당일 무대가 돼서 이제 뒤에서 펌핑을 하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그 나뭇같이. 많은 예. 물잔. 네. 그래서 어 왜 이러지?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땀이 나면 안 되는데 여지껏 시합을 뛰면서 저도 땀을 흘려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땀이 펌핑을 하는데 나버리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소금 입에 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다가 네. 무대에서는 이제 뭐 다리 힘도 좀 잘 안 들어가지고 네. 뭐 1번 포즈 잡을 때도 뭐 바이셉스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와.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구나. 이미 그 개인 무대 하면서 자신감이 일단 없었어요 너무. 아니 그 네. 몬짐 무대하고 대만 프로 사이의 그 기간이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도. 딱 예, 4주였거든요. 쉬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계속 시즌을 좀 이어가기에도 한 달을 더 시즌을 준비해야 네네네. 되는 그냥 그 무리한다는 느낌은 저도 이제 옆에서 봤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속으로 좀 많이 참담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네. 네. 그래서 무대에서도 뭐 어차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될 네. 거라는 거를 예. 그냥 어 그냥 뒤에서 그냥 무대에서 그냥 박수 쳐줬거든요. 그냥 뭐 어차피 내 무대는 아니구나 이게. 아. 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확실히 근데 체급이 올라가질수록 네. 이 체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확실히 이 헤비급으로 가질수록 시합을 많이 못 뛰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느끼는 걸로 봤을 때는 음.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네. 그래서 1년에 막 6개 막 이렇게 뛰시는 분들 보면 네. 뭐 저는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타이밍도 잘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6개를 뛰었던 선수들을 되돌아보면은 네네. 선수 커리어가 엄청 짧아지는 그런 아,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시합 체중이 100kg을 넘어가는 선수들은 그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지금 방지훈 선수가 사실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가 됐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됐지만 프로카드 획득 이후에는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뭐 프로 데뷔전에선 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좀 여러 차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당시에 좀 그 프로카드 획득 당시에 그런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프로 이후에 초반부에 조금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뭐 방지훈 선수를 향한 뭐 비난이나 비판도 있었을 텐데 개인적인 그 당시의 심경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프로카드를 획득했을 때도 제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그때도 베스트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당시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시합을 준비할 때는 거의 뭐 시합에만 집중 항상 해서 항상 그 과정을 잘 즐겼으면은 음. 그 프로카드를 준비하면서부터 그 2000 문짐 뛰기 전까지는 네. 뭔가 그 운동이 항상 숙제 같고. 예, 그리고 2020년과 23년 예. 네, 그 사이, 2020년과 23년 사이까지.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뭐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었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런 하향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뭐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이 길이 아닌가? 네. 보디빌딩 자체가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를 해서
23년 몬짐 준비할 때는 네. 원래는 우승 못하면 은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배수진 음.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안 되면은 이런 프로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합을 이제 좀 저는 좀 그렇지만 이제 농어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농어촌에서도 우승을 못하면 그냥 빨리 접어야겠다.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또 하늘에서 도와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또 우승을 하게 돼서 음. 좀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그 11월에 정말 그 좀 힘들었던 것들을 다 청산한 것 마냥 방지훈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 이제 도와준 많은 이제 코치진과 뭐 운동 쪽으로는 뭐 장성엽 선수도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거에 방지훈 선수를 보면은 이제 하루에 2번씩 운동하는 그렇습니다. 경우들도 저는 옆에서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몬스터짐을 준비하면서는 그 트레이닝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수정이 됐었나요? 네, 거의 그때 이제 여병 스타일로 이제 음. 좀 많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 네. 그리고 저번에 그 팟캐스트에 기관이 형 나왔을 때도 네. 기관이 형은 뭐 3번까지 네. 운동했었다고 했는데 저도 막 3번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3번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이제 운동 막 시합 뛰고 이럴 때는 그 휴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그냥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냥 운동 끝나면 밥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냥 요 정도. 그래서 거의 365일 중에 365일을 매일 거의 운동하고. 와. 근데 이게 습관이 항상 돼 있다 보니까 네. 쉰다고 쉬면 뭔가 이제 잘못될 것 같고. 프로가 네. 된 이후에도요. 네, 그때도 그랬죠. 네. 그래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병을 만나고 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강도 차이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분할법을 나눠서. 근데 그 당시에 뭐 강도가 약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힘들었죠. 네. 힘든데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약간 2번씩 운동할 때는 제가 혼자서 이제 컨트롤 가능한 무게를 좀 했다면 그 당시 이제 여병이랑 했을 때는 그 도리안 스타일이라 그래서 보조가 지칠 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육도 지치지만 그 아예 그냥 이 운동 끝나면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의 운동을 끝나고 네. 유산소 위주로 그 이후엔 하고 네. 주에 많이 쉬면 2번. 그 휴식이 좀 감행되고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좀 그 이후에 이제 근육의 볼륨감들이 막 올라오는 느낌의 몸이 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차이를 그 시즌에 시합에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근육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구나를 좀 느끼셨나요? 네, 그 이제 매번 운동 끝나고 네. 바디 체크를 할 때도 네. 보면은 그 근육의 그런 질감이나 네. 뭐 이런 강도가 몸에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줄이고. 이게 무작정 확실히 계속 조진다 해서 네. 근육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몸이 뭐 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몸에 그래서 신호를 잘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틀하고 내가 이틀이 너무 빡세서 네. 3일째 쉬어도 되는 거고 네. 뭐 3일 하고 하루 쉬어도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개인에 맞게 네. 잘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래서 결국에는 휴식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에 운동이 어떤 강도로 네. 운동이 되냐에 따라서 휴식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방지훈 선수를 이전에 그 제가 강고 씨랑 팟캐스트 할 때 그분께서 고통에 되게 둔감한 그런 스타일의 유형의 사람이라는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감이 돼. 고통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느낀 게 아닌가. 휴식의 중요성을 오히려. 일단은 제가 운동 이제 시합을 처음 이제 뛰면서 네. 제가 그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파트너로 운동할 때도 이제 저랑 상급자분들이랑 뭐 운동할 때도 제가 괜히 뭐 하다가 쉬고 네. 막 아프다고 막 징징대고 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운동에 좀 방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아프고 힘든데 그냥 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항상 트레이닝을 해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잡힌 거죠. 아. 그래서 근데 원래 제가 그래서 뭐 소리도 좀 잘 안 지르는 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여비 형이랑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땡길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조가 이제 네. 도와줘서까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어쩔 수 없이 지르긴 하는데 네. 근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좀 뭔가 그 컨디셔닝이나 시한 몸에 좀 아쉬움이 뭐 피로도가 좀 보이는 채로 이제 무대에 올라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통을 좀 잘 참는 그런 고통을 잘 참는 그런 성격 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이제 피로도가 올라갔다라는 그 징후를 무시해 버린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둔한 걸 수도 있지만 네. 와. 자, 이제 방지훈 선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한 체중에 대한 좀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한 체중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근육량을 더 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양보를 하고 그 종목에 맞는 제한 체중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시즌을 준비해야 되고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방준 선수가 근육량이 올라가고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2023년부터인데 네. 고민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클래식 피지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당연히 2023년부터 네. 체중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 확실히. 네.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턴 네. 이 체중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근육량이 올라가고 나서는 음. 아무리 내가 지방을 다 뺀다 그래도 네. 이걸 이제 결국에는 근육을 마지막에 녹여야 되는 순간까지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재훈이랑 또 했던 얘기인데 재훈이가 이제 그때 올림피아 딱 갔다 와서 좋은 네. 성적 받고 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로쇼 어떤 프로쇼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형 진짜 한 요단강 2번 건너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무슨 표현일까?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느낀 게 이번 올림피아였거든요. 이게 저도 고통을 아까 잘 참는다고 잘 얘기를 참죠, 하지만 그렇죠. 예. 이게 이번 올림피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피크니크 줄 때는 와 자는데 이제 뭔가 숨이 막히고 막 모환이 나고 예.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예. 이런 게 진짜 요단강 건너는 거구나. 그래서 그 피크니크 줄 때 이제 재훈이랑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같이 가슴 운동을 하는데 봤습니다. 예. 둘이서도 이제 형 이제 그 순간까지 오셨거든요. 둘이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날 베가스에 온 제가 이틀차였는데 보고 두 사람 얼굴에 도끼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예. 그냥 전 항상 이제 예. 뭐 이렇게 항상 좀 극한의 상황이 올 때는 전 그 옛날 그 명대사 있잖아요. 그 이 또한 지나가리. 그걸 항상 저는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또 지나가면 또 언젠가 또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있겠지. 이걸로 그냥 버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네. 이 제한 체중을 맞추는 게 점점 힘드는 것은 실제로 체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의 변경까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그 종목을 변경한다라는 건 결국 오픈밖에 없는데 저 오픈이라는 영역 자체가 네. 너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네. 무조건 오픈을 뛸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근육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 지금
올림피아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굉장히 오르는 추세시죠. 네,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점 부위를 이제 계속 보완하려고 그 부위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또 운동을 하니까 또 그 부위가 조금씩 뭔가 커지는 느낌이 저도 느끼고 있고 지금 이번 비시즌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작년 이제 올림피아 준비하면서 처음 스타트했던 그 데뷔 몸무게보다 더 네.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네. 이게 현재에 지금 예, 집중을 하고 싶은. 일단은 네. 아직은 클피를 지금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집중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제 뭐 코치들이랑도 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아직은 뭐 제가 뭐 지금 오픈을 나가겠다고 네.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올림피아 이전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올림피아 이전에 이제 게스트 포징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게스트 포징이 네네. 제가 정말 놀라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풍성한 느낌과 볼륨감, 사이즈 그리고 방지훈 선수가 골격이 이렇게 컸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대해 보였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본인이 또 스스로 영상으로 나온 거나 아니면 고화질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좀 더 생각이 깊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선수라면 이제 당연히 다 누구든지 다 계속 커지고 싶고 네. 네. 결국에는 오픈 뛰는 게 어떤 선수든 제가 봤을 때는 음, 꿈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고 네. 몸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 저도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현 실상에서는 음, 조금 지금은 조금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클피라는 종목이 너무 매력적이고 음, 지금 멋은 좀 아직은 저는 클피거든요. 네. 음, 당연히 뭐 보디빌딩 측면으로 당연히 보디빌딩이 근본이지만 원래 제가 추구하던 몸도 오픈 쪽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연차가 계속 쌓일수록 체중이 오르고 근육량이 붙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착지는 오픈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먼 미래 이야기지만 그때 가서도 이런 심미적이나 뭐 멋스러움은 계속 유지하는 음. 예, 오픈 선수들도 다양한 타입이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친구들이 있고 아름다운 쉐입이 있고 그럼 약간 후자 쪽으로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픈 선수들 중에서 당연히 뭐 음, 레전드인 뭐 피리스나 그런 선수들이 멋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제 돌아가신 숀 로든 몸을 저는 좀 좋아해서 정말 아트 그 자체죠. 네. 예.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몸이었죠. 네네. 좀 지금 보니까 스트럭처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쇄골이나 어깨 모양, 뭐 복근도 되게 강하시고 다리 모양도 되게 예쁘게 뻗어 있는 게 숀로든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방지훈 선수의 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지훈 선수 하면은 방지훈 선수가 이제 스스로 유튜브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제 컨텐츠로도 이제 노출이 됐지만 신장에 대한 핸디캡,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디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네네. 물론 방지훈 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스스로 좀 핸디캡으로 많이 느껴진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뭐 영양이라든지 뭐 이런 케미컬 같은 거는 다 코치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막 엄청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코치 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연대 쪽 세브란스에서 계속 제가 심각해지면 3개월마다 방문을 해야 되고 괜찮으면 이게 6개월 있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지금 검진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올림피아 끝나고 나서도 갔다 왔는데 6개월 있다 오라 그래서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네, 그러면 좋은 거여서 음, 그래서 계속 건강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뭐 다른 걸 안 해도 항상 지금도 아마 이제 양말 이렇게 내리면 그 부어 있는 그 부종은 제가 그게 20살 이제 군대에서부터도 계속 항상 이렇게 그 미슐린 타이어처럼 항상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항상 달고 있었어서 그래서 네. 항상 병원에서 이제 이뇨제죠. 그
알닥톤을 항상 처방해주고 오히려 그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항상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느 순간 잊고 있다가 이제 보디빌딩 하면서 이제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딱 검진을 받았는데 한쪽이 이제 기능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한쪽이 이게 기능을 안 한다 그래서 네네.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차피 한쪽이 그 반대쪽이 이제 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얘네가 이제 더 발달을 해서 네. 그렇게 엄청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네. 뭐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수치를 보면은 뭐 엄청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다행히. 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쪽이 기능을 안 하면은 반대쪽이 좀 과부하가 되거나. 근데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네네. 관리를 하고 이 팬분들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팬분들이 좀 걱정하실까봐 좀 질문을 했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수분이 몸에 좀 배출이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신장이 두 개 네네네. 이렇게 빠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이어트 과정에서 오히려 체중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힘들겠네요. 그래서 안 빠지다가 요 아까 말씀드린 뭐 피크니크 때 이제 뭐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것도 그 타이밍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만약에 네. 물이 만약에 잘 돌면은 네. 뭐 이제 그런 타이밍을 조금 잡겠는데 네. 불규칙하다 보니까 좀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변수들이 많은 거네요.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보면은 뭐 코치님들한테 좀 미안하죠.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봐줘야지 이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 코치분들도 딱 얘기를 해주나요? 이렇게 조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다르다는 것을. 네, 그렇죠. 좀 많이 좀 그래서 지금 코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쪽을 뭐 조금 뭐 서적을 좀 더 보신다든지.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이런 케이스로도 이제 보디빌딩에서 훌륭한 컨디셔닝을 만들어내고 시합에서 성적을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보디빌딩 인구를 통틀어서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시범이 약간 그런 케이스라는 맞습니다. 얘기는 좀 들었지만 시범도 2021년이었나요? 20년이었나 그때 굉장히 좀 고생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줄기세포 맞고. 굉장히 또 부은 상태로 네. 또 시합을 또 준비하다가 재정비해서 또 우승을 하고 그런 스토리도 있었는데 방지훈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시범한테 더 애정이 있지 않나.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것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 네. 자, 이 바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국 팬들은 사실 방지훈 선수 자체를 좋아합니다. 방지훈 선수가 뭐 바퀴가 아니었어도 방지훈 선수를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외국 이런 채널이나 미디어에 이제 바이럴이 됐던 근본적인 캐릭터화가 이제 바퀴인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이제 제가 현재 지금 알타비스타 소속 네네.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마 오짐 놀러 가서 이제 여병이랑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막 상의 탈의하고 이제 뭐 바디 체크 딱 이제 뭔짐 준비할 때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옆에서 이제 바퀴 같다. 갑자기 그냥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지나가던 사람이 저 회사 이사님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던지셨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다른 또 촬영을 또 이후에 또 하면서 제가 또 빨간 이제 반바지를 또 입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렸는데 이게 또 많이 또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또 좋았던 게 어차피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살짝 좀 오타쿠여서 애니를 엄청 또 좋아하다 보니까 바퀴라는 애니를 좀 보고 있었죠. 중학교 때부터 이미 저도 많이 보던 이제 애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바퀴라는 만화에서도 이제 많은 뭐 하나야마라든가 뭐 다른 뭐 유지로 뭐 다른 캐릭터들도 많은데 바퀴가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 네. 근데 또 이거 또 어느 얘기지만 이제 바퀴라는 캐릭터를 이제 잡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머리 뭐 이런 컨셉을 좀 잘 잡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시합 준비에 좀 매진하다 보니까 미용실도 좀 잘 안 가고 엄청 장발로 길렀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또 바퀴 캐릭터에 또 피클이라는 또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피클이라고 잘 아이디 바꾸라고 그래서 근데 바퀴가 더 잘 뭔가 네, 저는 임팩트가 더 이거 정보- 주인공이니까 방준 선수가 이제 과거에는 좀 이제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 인지도라기보다는 팬덤이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고 음, 외로이 바디빌딩을 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방준 선수의 행보 하나하나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디빌더로서 그 두 개의 기간을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심리적으로 가장 큰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혼자 이렇게 외골수로 좀 있었을 때는 부담감 일단 그런 건 거의 없죠. 네. 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감이 없지나마 있고 음,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시고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걸로 인한 또 긍정적인 점은 또 시합 준비를 더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거. 예. 이제 그 당시 전에는 그냥 뭐 힘들면 뭐 내일 더 열심히 하지. 약간 음, 요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이러다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음. 예. 요런 좀 정신력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약간 내향적인 느낌이신데 또 네네. 이런 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예, 아직도 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여기 와서 아,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것도 예. 아직도 좀 믿기지도 않고 아, 조금 민망한 것도 내가 아직도 뭐라고 이런 느낌으로. 네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어, 뭔가 방준 선수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민망함? 좀 약간 네네 쑥스러운 그런 네. 민망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준비한 질문들이 대부분 끝난 것 같은데 방준 선수가 좀 어떤 보디빌더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이거는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일단은 다른 선수분들은 이제 보디빌딩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랑해서 보디빌딩을 바라보고 왔었으면 저는 처음에 이 바디빌딩을 일단 한 계기 자체가 일단 당연히 친구 처음에 시합을 응원 갔다가 이제 멋있어 일단 저도 보였고 네, 근데 저걸 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바디 프로필을 처음에 준비하다가 네, 친구의 권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어떤 보디빌더로 남는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현재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주시고 네, 기억해주시는 이 순간만큼은 이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이고 네, 예. 솔직히 나중에 저를 이제 시합을 안 뛰다 보면 당연히 잊혀지겠죠. 네. 예. 솔직히 잊혀져도 저는 상관이 없고 예. 호호호,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네, 때만은 어, 많은 응원과 이제 지금처럼 좋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추후에 좀 계획 같은 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시합만이 아니더라도. 어, 일단은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는 네, 어, 조금 어, 어떻게 보면 교육 교육 쪽, 쪽.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학원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어, 이걸 뭐 토대로 어, 코치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여러 길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서 네. 근데 아직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보디빌딩 커리어는 언제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랬었는데 예. 이제 확실히 이제 조금 뭐 아직 뭐 나이가 많진 않지만 네.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이런 느껴지는 게 조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음.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히 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 엄청 뭐 오래 저는 이것도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막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신예들이 또 올라와서 또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음. 뭔가 오래 남아서까지 그런 길을 아. 일단 방해하고 싶진 않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준비했을 때 뭐 너무 힘들었던 뭐 닭가슴살 사 먹을 돈도 없고 네네. 막 이런 그런 생활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은퇴를 빨리 하고 네. 저도 뭐 지금 시범이 은퇴하고 뭐 올림피아에 뭐 상금을 더 네. 그렇게 해준다든지 약간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예. 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남은 6주 아놀드 클래식 그래도 저랑 아마 김혜연 선수님이 네네. 나가는 걸로 아는데 김혜연 선수님 같이 해서 최대한 대한민국 선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갔다 와서도 이제 올림피아를 준비할 건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단 생각은 네. 최대한 빨리 먼저 뛰는 게 맞다 그쵸. 보니까 시즌을 이어서. 지금 생각은 일단 그 아놀드 끝나고 나서 바로 있는 게 3월에 중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중국에서 따야지라는 지금 생각뿐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지금 중국보다는 아놀드 그래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한국 시간으로 언제 하는지 아직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새벽에 한다 해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잠 못 자셨 잠도 못 자실 텐데 네. 최대한 그 졸림 없어지게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네. 아무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지훈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